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할 때 스몰 토크로 그 분위기를 바꾸고 여러분들의 인상이 좋게 남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은 스몰 토크, 스피치에서 활용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각하는 즐거움 C채널 LBC에서 보내드리는 고품격 화술 강좌 대화의 클래스. 오늘은 스몰 토크긴 한데 스피치 상황, 여러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할 때 갑작스러운 상황을 떠올리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네 가지 단계를 떠올리시면 도움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꼴은 일단 목표를 생각하고, 그리고 객관적 태도를 유지하고, 그리고 행동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목표로 계속해서 그 상황을 이끈다. 이 네 가지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 네 가지에 맞춰서 행동을 하시면 되는데, 이 여러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할 때, 여기서 이제 이 여러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할 때 이 목표, 이 꼴이 뭔가, 이 스피치 자체의 목표는 이 사람들을 설득하고, 이 사람들을 행동하게 하고, 이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고, 그런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혹은 내가 보고를 하고, 그런 등등이 있겠지만, 이 스피치에서의 스몰 토크라는 것으로만 이렇게 좁혀서 생각을 해보면, 오늘은 이제 주제가 그거니까요. 스피치 자체는 나중에 더 자세히 또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을 제가 드리려는 말씀, 이런 부분, 스몰 토크 이 부분은 사람들을 집중시킨다. 나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남긴다. 그것을 이제 설득으로 연결시킬 수 있고, 그걸 스피치의 목표로 연결시킬 수 있겠죠. 여기서 이제 스피치 이전의 스몰 토크의 목표는 좋은 인상, 어쩌면 이 사람들이 그냥 순간적으로 좋은 분위기에 빠지도록 그런 정도로 목표를 삼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객관적 태도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서 이제 고려를 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여러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말을 하잖아요. 발표를 하거나 아니면 무언가 사회를 보거나 진행을 하거나 이렇게 하실 텐데, 개인과 대중이 있어요. 이 둘 중에 하나는 단순하고요. 예측이 쉽고요. 그리고 피드백이 빠릅니다. 제가 방금 말한 이 세 가지는 개인일까요? 대중일까요? 눈치 빠르시게 알아내셨겠죠? 대중입니다. 대중은 개인보다 단순해요. 개개인의 여러 가지 개성들이 모여서 대중이 복잡할 것 같은데, 어떠한 그룹이 모여 있거나 비슷한 상황이면 계속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피드백이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렇게 단순하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하고 피드백이 또 빨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결혼식 사회를 굉장히 많이 봤었죠. 이제 나이가 있어서 사회를 봐달라는 사람은 이제 거의 없긴 한데, 결혼식 사회를 만약 보는 걸 가정하면, 결혼식 사회를 봤을 때 신랑과 신부의 예를 들어서 모습이나 어떤 행동 패턴은 다양해요. 의외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 온 하객들의 반응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모든 결혼식에 온 하객들은 다양한 하객들이 모이지만, 그 하객들이 하나 하객 개인이 아니라 하객들이 되는 순간 그 하객들은 비슷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유치하고 진부한 개그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30%가 웃는다. 그럼 여기서도 30% 같고요. 저기서도 30% 같고요. 저기서 30%가 웃어요. 사람들은 옆에 사람이 웃으면 그냥 같이 웃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들의 개성은 단순해집니다. 군중 심리에 대해서 쓰여진 여러 가지 책들을 봐도요, 군중은 그들의 지식 수준이 높든 낮든 본능 수준으로 반응한다라는 얘기를 해요. 더 단순해지는 거죠. 더 빠르게 반응하고, 그래서 확 타오르기도 하고, 확 식기도 하고, 또 식었을 때는 또 변덕스럽게 돌아서기도 하고, 이게 이제 대중이 개인과 다른 거죠. 그래서 오히려 예측하기가 쉬운 거예요. 예측하기 쉽다. 그러면 결국 뭐냐? 준비된 멘트를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이 했던 걸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중간 이상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거 전에 결혼식 사회에서 다른 사람도 했고 나도 했던 건데 여기서 하면 또 사람들이 지루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또 해도 또 똑같은 반응이 나옵니다. 참 재밌는 일이에요.
여러 사람이 모였을 때 한 사람과 만날 때보다 더 단순해져 버린다는 거. 이제 이 원리를 깨달으시면 그 대중을 상대할 때 객관적인 태도가 어떤 건가 유지할 수 있겠죠. 내가 좀 틀에 박혔어도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하면 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반응을 살피면서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아까 처음에 이제 목표는 그러니까 스피치에서 스몰 토크의 목표는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 그런 거창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 사람들을 집중시킨다. 나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남긴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방금 이제 결혼식 사회 말씀을 드렸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하는 몇 가지가 있어요. 처음에 하는 여기서 이제 제가 여러분께 드리려는 포인트는 임철영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보통 박수가 나와요. 근데 그때 제 목소리가 좀 작았나 보군요 하고 그 제 자리 옆으로 가거나 그 여의치 않으면 그 자리에서 마이크에서 떨어져서 소리를 좀 크게 내면서 다시 인사를 합니다. 네, 제 목소리가 좀 작았나 보군요. 다시 좀 떨어져서 임철원입니다 하고 딱 인사를 해요. 그러면 앞에 박수 친 것보다 훨씬 더 큰 박수가 나와요. 그럼 제가 그때 말을 합니다. 이렇게 큰 박수와 환호를 일개 사회에게 주시다니 정말 오늘 오신 분들 정말 영광스럽고 정말 축복의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이군요. 이 마음 이대로 이 모습 이대로 신랑과 신부에게 끝없는 축복과 행복 같이 함께 하게 이런 식으로 풀어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박수가 오늘 끊이지 않아야 이 사람들의 행복이 더더욱 뭐 풍성해질 거다. 뭐 그런 그때가 즉흥적인 멘트가 있지만 포인트는 그거예요. 제가 한 번 더 인사를 한다. 그래서 큰 목소리에서 박수를 자연스럽게 유도를 해서 한 번 더 큰 박수를 만들어낸다. 공식처럼 저는 써요. 맨날 쓰는데 맨날 똑같고 항상 좋은 반응이 나와요. 대중은 단순합니다. 단순하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예측 가능하다는 건 좋은 거죠. 어떤 면에서는. 서로가 합을 하는 거니까요. 사회와 뭐 하객들과 간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몇 가지 이제 루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자연스럽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되는구나. 그래서 한 번 된 건 또 하시면 돼요. 그래서 무언가 내가 발표에서나 이런 데서의 스피치나 이런 데서의 스몰 토크는 한 번 하신 걸 또 하시면 되고 비슷한 패턴을 또 하면 되고 제가 이제 그 조찬 강의 같은 거 이제 사회를 보거나 이런 경우가 좀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 새벽에 오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연령대가 좀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보통 기업 대표님들이 와서 이제 앉아있는 자리다 보니까 그거는 이제 결혼식 사회랑은 조금 다르게 진행을 해야죠. 그래서 제 소개를 하면서 항상 이런 쓰는 용어들이 있어요. 그때는 이제 절기 얘기도 살짝 하면서 이런 절기에 이렇게 또 와주신 여러분들 모시고 제가 이렇게 이런 오늘 좋은 누구누구 교수님의 강의를 소개할 수 있게 돼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기본적으로 짜여진 틀이 있어요. 뭐 갑자기 하려니까 좀 어색하네요. 이런 기본적인 틀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의 그 골은 내가 스피치에서 스몰 토크의 골은 이걸로 승부를 보겠다. 무겁게 막 완전 참신하게 그렇게 접근하지 마시고요. 그냥 가볍게 나를 집중시킨다. 하지만 좀 자연스럽고 당당하게 함으로써 좋은 이미지를 남긴다. 이런 정도로. 그러면 결국 정형화된 패턴 상관없다. 오케이. 오히려 정형화된 패턴이 더 좋을 수 있다. 왜냐면 여러 사람이 모인 대중이라는 그 존재는 개인보다 단순하기 때문에 내가 복잡한 유머나 복잡한 개그를 한다고 해서 좋지 않다. 오히려 그렇게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문장을 만들어내야 될지 어느 정도 답이 나오시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반응 항상 나오는 비슷한 패턴의 반응. 근데 물론 이 대중은 비슷한 그룹의 대중은 예측 가능해요. 그런데 방금 말했던 것처럼 결혼식 하객들과 조찬 강의에 온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 다른 거죠. 거기 예를 들어서 여기 100명 왔고 여기 100명 왔고 그리고 뭐 결혼식 하객으로 왔던 50명 중에 조찬 강의에 50명이 왔어도 예를 들어서 그렇게 겹치더라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다른 존재가 돼요. 그래서 그 자리의 특성을 생각을 해야겠죠. 그리고 누가 어떤 그 그룹에 대한 특성들. 그래서 몇 가지 좀 팁을 드리면 그 발표나 이럴 때 좀 어색해서 사람들한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질문하면서 긴장을 푸는 분들. 긴장이 풀리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질문이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질문을 했을 때
대답이 안 나올 가능성이 꽤 크다는 말이죠. 그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게 하나의 포인트인데 대답을 기대하고 질문하지 않는다. 이게 답입니다. 오늘 날씨 참 덥죠? 저도 오늘 날씨가 참 더워서 오늘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대답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그 대중은 질문을 들었고 그리고 대답을 공유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질문하고 굳이 자 오늘 덥죠? 그리고 막 그럼 대답이 없으면 한참 기다려요. 누군가 네 그러면 역시 뭐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것은 중수예요. 자연스럽게 그냥 대답하면서 지나가는 거. 근데 물론 대답을 굳이 기다리는 것도 필요할 때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대답을 유도를 하는 거.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감사를 표현하거나 어떤 무언가 혜택을 줘서 다른 사람들도 내 말에 바로바로 대답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렇게 쓰이기도 하는데 그럴 용도가 아니라 그냥 내가 질문했으니까 대답을 들어야지 이런 목표라면 대답을 그냥 직접 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게 스몰 토크가 이어집니다. 스피치가 이어져요. 이런 것도 하나의 팁이고 또 몇 가지 이런 앞쪽에서 할 수 있을 만한 팁을 좀 드리면 결국 내가 좋은 평가를 받는 거잖아요. 실은 처음에 내가 그 자리에 딱 서서 내 소개를 하는 순간 이 대중은 나에 대해서 평가가 끝나요. 나에 대한 평가는 거기서 이미 끝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내용으로 승부하는 거예요. 처음에 내가 그 자리에 가서 이제 자기소개를 하거나 그런 스몰톡에서 버벅버벅대면 거기서 이미 쟤 아마추어구만 끝나요. 제가 아까 이제 결혼식 예를 드린 것처럼 제가 청중 하객들을 한 번 더 박수를 치게 만들잖아요. 박수 한 번 더 주세요라고 말 안 해도 이 사람들이 박수를 기꺼이 한 번 더 치게 만들어요. 제가 큰 소리로 마이크 없이 크게 인사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자 여러분이 이렇게 박수를 크게 쳤으니 자 저한테도 이렇게 쳤으니까 이 새신랑 새신부에게는 더 크게 쳐주시겠죠?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유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사람들에게 나는 아마추어가 아니다. 혹은 아마추어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고 있다. 뭐 그런 목표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달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들 중에 또 하나가 지금 제가 드리려는 말씀이 바로 이 부분이 포인트인데 제가 감기 걸려서 준비를 많이 못했는데 그래도 열심히 했으니까 잘 봐주세요. 이런 말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을 굳이 하실 거면 밤새워 준비했습니다. 노력한 만큼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훨씬 나아요. 내가 지금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를 전달하면 그 사람들은 저렇게 부정적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했구나라고 하지 않고요. 그냥 부정적이구나 이렇게 해요. 대중은 단순합니다.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전달하면 그냥 부정적인 이미지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이 무언가 자기소개를 하거나 어떤 스몰 토크에서 이렇게 반전을 주기 위해서 어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다? 하지 마세요. 복잡한 거 하지 마세요. 단순하고 그냥 틀에 박힌 그냥 긍정적인 이야기, 밝은 이야기 그런 거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진부하더라도 밝은 이야기가 나아요. 특색을 주기 위해서 반전을 주기 위해서 그런 어떤 무거운 이야기 아니면 나에 대해서 안 좋을 수 있는 이야기 하지 마세요. 물론 신선하면서 긍정적일 수 있으면서 그게 대중에게 그대로 전달될 수 있다면 참 좋은데 그게 그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여러 가지 내가 자칫 잘못 전달할 수도 있으니 가능하면 안전하게 출발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한 그 뒤의 내용, 즉흥 사회를 본다면 그 뒤의 분위기는 여러 가지 합들이 이루어져야 되니까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바꿀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다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중 앞에 서는 상황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질문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질문을 받을 때 여기서는 이제 꼴을 생각해야 되는데 GOAL 순서대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나를 지적하기 위해서 했으니 저 사람의 무지함을 세상에 알린다. 이게 돼서는 안 되겠죠. 이거일 필요도 없고요. 저 사람이 한 질문은 다른 사람이 모를 수도 있으니 그것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을 준다. 그 해답을 공유한다. 뭔가 그런 쪽으로 목표가 세워질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객관적 태도는 저 사람이 과연 저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확실한가.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행동인데 이런 것들을 이루려면 그 사람이 질문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굳이 적으로 돌릴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그 사람이 나를 적으로 생각하고 물어봤을지언정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해서는 일단 감사를 표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질문해서 감사하고요. 일단 그 지금 질문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라고 다른 사람한테 공유해 주세요. 지금 이 질문은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맞으시죠? 라고 다시 한번 물으면서 공유를 하고 그 다음에 차근차근 대답을 해주면 됩니다. 지금 이거는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데요. 여러 사람이 함께 그 질문을 공유함으로써 그 많은 사람들의 집중도를 유지할 수 있다. 이런 표면적인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수면 아래 숨어있는 장점은 이 사람이 질문을 했잖아요. 그 질문을 제가 다시 정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 질문 내용을 약간 수월하게 바꿀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그렇게 말을 잘 못하는데 어떻게 화술 강의를 하시나요? 라고 예를 들어서 길게 물어봤어요. 그랬을 때 이제 대답으로는 저처럼 이렇게 말을 잘 못하는 사람들도 말을 잘하게 될 수 있는지 화술 강의까지 할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 질문을 해주셨는데 맞나요? 약간 프레임이 바뀌었죠. 나에서 다른 사람의 노력으로 살짝 프레임을 바꾸는 이런 식으로 그 질문을 명확하게 바꿀 수도 있고요. 조금 그 방향을 틀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숨은 장점은 효과는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간을 벌므로써 내가 대답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생기는 거죠. 이런 장점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질문을 다시 정리해서 다른 대중과 공유하고 그 다음에 차근차근 말해주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앞에 살짝 스몰 토크처럼 살짝 넣어주면 그 대답이 훨씬 더 전문성 있게 들리는 거죠. 이 대답을 전문성 있게 만드는 거는 여러 가지 또 기법들이 있어요. 이 기법은 이제 뒤에 다 한참 후가 되긴 하겠네요. 논리적으로 만드는 거, 그리고 순간적으로 대화를 정리하는 거, 어떤 정보를 정리하는 그런 기법들이 있거든요. 그런 기법과 함께 또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이제 대중 앞에서 스피치를 하는 상황에서 스몰 토크를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정리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 대중 앞에서의 이 초반부 스몰 토크는 너무 환상을 갖지 않는 게 좋아요. 이 스몰 토크라는 것 자체가 일단 뭐 굳이 한글로 표현하자면 뭐 잡담, 한담 이런 거잖아요. 근데 발표 전에 한담한다, 발표 전에 잡담한다 이러면 좀 이상하죠. 그래서 이것은 그 사람들의 분위기, 어떤 집중도를 높이기 위한 작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쩌면 그 전문성 그런 것들을 이 사람들이 인상 깊게 들을 수 있도록 살짝 맛을 보여주는 그런 거니까요. 너무 길게 그리고 막 대단하게 생각하고 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접근하시면 원하는 결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오늘 제가 드린 강의는 면접에서도 똑같이 활용이 되고요.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팁들이었어요. 자, 그러면 저는 이제 또 다음 시간에 돌아올 텐데요. 매주 일요일 1시에 오프라인 화술 강좌 있습니다. 실습을 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상황과 다양한 미션들 드리면서 진행이 되는 3시간짜리 워크숍이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제가 강의 드린 내용도 담겨 있는 제 책 스몰 토크, 그리고 과거에 집필했던 마음을 훔치는 대화법, 이론편과 실존편, 이런 책들도 많이 관심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혹시나 문의사항이 있거나 어떤 필요한 게 있으신 분들은 제 메일보다는 유튜브 이 댓글이나 아니면 네이버 카페 LBC 아카데미로 오셔서 게시물 남겨주시면 제가 취합해서 영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